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월요일 날이네요. 자, 오늘도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다방면을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최고로 이제 관심 많은 지금 현재 리플 XRP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 SEC에 없을 것, 합의 가능성 높다. 이 얘기가 항소가 있기 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미. 근데 뭐 향후 이 기사 하나를 보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아실 거예요. SEC가 항소를 해도 2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승소라는 거를 중심에 둔 이후에.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7월 1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준비 기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국보 등.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게 휴전이 돼야지,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돼야, 그죠?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뭘 네트워크를 깐다거나 뭐 새로 건설을 한다거나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기다가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SK텔레콤하고 KT 또 여기 가서 통신 네트워크를 뭐 깔겠다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오가는 것 같은데, 근데 구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라고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7월 16일 날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재건한다. 한강의 기적 만들 것. 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그죠? 이게 그냥 페이크냐? 공통된 게 하나를 가리킬 때는 페이크일 가능성보다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은 뭐냐면 요 우크라이나 국채거든요. 국채도 7월 달 어느 시점부터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국가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불안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엘리트라는 세력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국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나열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상에 관한 게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주일이나 한 달 보고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뭐 2달 안에 될 수도 있고, 어쨌건 큰 줄기상에서는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게 아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비드 19보다 아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 벌써 지금 24일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여기 근데 이 말을 보셔야 돼요. 거짓말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르면이란 얘기가 있죠. 이르면. 그러니까 이달을 넘겨도 멀지 않았다는 의미다라는 거를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제 쓱 말씀드리고, 이거는 한국 얘기인데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발끈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실 미군이 전략 무기도 빼고 미군도 축소했던 거 사실이고,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탈달러화가 왜 진행되냐면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달러화가 오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 계기가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7월 15일 날 대규모 병력 감축 나선 미 해병대에 미국 의존해온 한국 해병대 위기, 대형 수송함 등 기동자산 감축, 점진적으로 미군들을 한국에서 뺍니다. 아주 천천히 빼요. 아주 천천히. 근데 이러면 뭐 전쟁이 난다. 지금 뭐 전쟁 위기론을 계속 유튜브 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 날 겁니다 하면서 조회수 엄청 올라가죠. 상당히 자극적이거든, 이런 얘기 자체가. 근데 전쟁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사람들이 전쟁 난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만 본 게
벌써 몇 갠데. 예? 10년 전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쟁 안 나요, 한국은. 대만도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안 납니다. 예. 그냥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흘러갔을 때. 한중일 정상회의도 4년 만에 한국서 열릴 듯. 자 보세요. 5월 3일 날 나온 얘기예요. 삼국 실무자 이달 서울서 만나 논의, 외교부 연내 개최되도록 소통. 그러니까 공중파 미디어에 보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적대적이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적대적이야. 응? 중국하고 일본은 적대적이야. 그죠?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미디어가 여러 개가 동일시해서 한 개의 방향을 계속해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냥 일반적인 지각을 가진 의식을 가진 그냥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이거를 또 분석을 해요. 그대로 그냥 전해줘요. 그럼 이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7월 13일 날 가장 최근에 박진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위에 중일과 긴밀히 소통할 거. 제가 말씀드리죠. 한중일은 같이 움직일 거다. 네, 그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월 14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개선 물꼬 트나. 구체적인 사항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진실과 거짓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코인 시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코인 시장의 상승장은 북미 위주였어요. 미국이 주도했죠. 이번에 다가오는 상승장은 중국이 바톤 터치를 받고 앞에다가 홍콩을 깝니다. 홍콩을 앞에다 내세우고 싱가포르도 이미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시겠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바이낸스 코리아 오픈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아랍 지역에서는 뭐 두바이라든가 아랍에밀레이트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포인트대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세안 플러스가 돼서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 합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3월 달에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러시아의 미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미 이 안에는 스위프트 2.0이랑 망을 구현해서 브릭스가 무역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XRP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인프라망을 계속 공고히 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중국 DCEP 그리고 디지털 루블 그리고 인도는 디지털 지금 루피를 아직까진 뽑아내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이게 동일시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들이 오페크 플러스와 연결되고 아세안 플러스와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화돼서 뭐 미디어에 나온 얘기는 없지만 자 7월 15일 날 여기도 이제 공통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공통분모를 찾으면 거기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말고 인도네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이달 말 출범 예정. 실제로 출범했어요. 네. 인도네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실제로 출범했어요. 자 러시아 보세요. 2022년 11월 25일 날 이미 선제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추진.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달러를 버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다 우리 디지털 루블을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거를 국가 주도로 만들까?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뭐 이런 인도네시아는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올해 6월 1일 날 러시아 국영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 백지화. 자, 전면 철회시키죠. 이걸 보면은 흔들려. 아, 이거 없겠구나. 아이, 말도 안 돼. 러시아가 공산국가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화하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꿨어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 민간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지원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쨌건 백시화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페이크고 가장 큰 가상자산 설계상 공개되어 있으며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별 3개짜리. 무슨 얘기를 하냐? 가상자산의 국제결제, 거래와 관련해 가장 큰 가상자산은 설계상 공개되어 있으며 거래 기록은 누구나가 볼 수가 있다. 국경 간 송금은 숨기기 어렵지만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국제결제 거래와 관련해 가장 큰 가상자산은 설계상 공개되어 있다. 코드가 공개돼 있죠. 거래 기록은 누구나가 볼 수 있다. 트랜잭션을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탈중앙화가 아니냐면 보세요. 국가와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있죠. 트랜잭션을 공개해서 누구나가 다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개인 지갑에 관련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신상 명세를 KYC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래블률이 적용돼야만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트래블률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A에 관해서 B에 관해서 명확성이 부여될 때 트래블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A에서 B로 어디서 어디로 전해졌냐.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말이 탈중앙화지 이게 탈중앙화인가요? 여기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못 걷죠. 사람들이 말하는 표면상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탈중앙화라면 거기서 세금을 못 걷어들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고. 자, 어쨌건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탈중앙화는 뭐냐면 금이에요. 금. 물리적인 금. 이 물리적으로 개인들이 탈세로 거래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본인들끼리 숨어서 거래 여기다 세금을 어떻게 매겨?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니까 금 가격 올라간다. 금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죠. 비트코인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너 언제 얼마에 샀어? 지금 얼마네? 그러면 이만큼 수익 실현했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국가가 할 수가 있죠. 중국도 중국 국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검토.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브릭스하고 관련돼 있는 데는 잠정적으로 인도네시아도 이제 거기 들어가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까? 중국은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 개방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일국양자에 있는 홍콩을 앞에다 내세워서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 이렇게 하면서 중국인들을 5월 달에 여기 홍콩 본토에 은행 계좌를 털 수 있게 그거를 오픈해 줍니다. 승인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가서 투자하세요. 가상자산 투자해야 됩니다. 암묵적으로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가상자산 시장 디테일한 규제안이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동아시아가 주도해서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DBS 그 핵심적인 코인들이 이게 아닐까?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거는 싱가포르니까 이게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국가주도 거래소에서 만약에 통용되는 코인이다. 그럼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은 건데 시총이 높고 그런 코인들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 얘기인데 보세요. 일본은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알았을 때는 미국과 아주 관계가 뿌리 깊게 되게 좋아요. 그죠? 전형적인 이제 친미국가죠. 동맹국은 대만을 위해 미국과 싸울 것인가? 물음표. 일본은 경계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7월 15일 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본은 군대를 투입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투입 안 해.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과연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만약에 하반기에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아마 진짜 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 지나가는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19가 터지면서, 사실 그전에도 이커머스가 좀 많이 떴지만, 여기 일렉트로닉 쇼핑 여기 나와 있죠. 메일 오더 해가지고 이런 전자상거래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많이 떴지만, 실상은 코비드19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사실 더 확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마켓들은 상승률이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요. 계속해서 하락 관점으로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했지. 그죠? 모바일 기기 이후에 VR 기기를 필두로 해서 비대면 사회가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재택근무가 그냥 간헐적인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장기화돼 버리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여기는 더 하락을 하고. 예, 이거는 큰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는 거. 이게 더 올라간다는 의미는 여기서 물리적인 현금화가 더 많이 쓰여질까요? 아니면 가상자산이 VR 속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까요? 더 세수 창출을 하기도 훨씬 쉽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알리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카카오페이는 계속 됩니다. 여기 이 얘기를 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있죠.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이미 이 프레임은 그냥 결정돼 있는 사항이에요. 뭐 한중일 뭐 정상회담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겠지만, 그 하반기에 한번 그거 보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그냥 고착화해서 보지 마시고, 세상은 계속 서클이라서 변합니다.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2등도 없어요. 영원한 우국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습니다. 세상을 항상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유두리 있게 사고방식을 보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부를 축적하시는데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진 때 말씀을 간간히 이제 드리는데, 7월 16일 날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바다서 규모 7.3의 강진이 있었다. 불의 고리죠, 불의 고리. 여기 이렇게 요 해서 요 인근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남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콜롬비아, 그런 데서 나도 사실 제일 진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미국의 여기 서부 쪽 캘리포니아. 그래서 뭐 많은 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고사 지내냐 막 이럴 분 악의적으로 막 그런.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JP 모건이 뭐 지진에 대비해서 이제 상업용 공물을 내다 팔고 이제 텍사스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앨런 머스크 예고대로 트위터가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수익화할 수 있게 리워드하는 시스템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게 저는 달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도지코인 물려 계신 분들 그냥 끝까지 잘 보시고,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 동맹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랍 연맹은 자, 오일머니를 축으로 해서 이제 달러를 축으로 해서 움직였었죠.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확 바뀌어버리죠. 달러로 무역 오일 거래 안 해. 근데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브릭스 동맹에 가입하면, 이 얘기로.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뭐 인디아, 그리고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빼고도 이제 그죠? 다양한 국가들이 브릭스 연맹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에 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이 국가가 가입을 하면 미국 달러의 전망이 어두워질 거고 세계 질서가 바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 페트롤 달러에서 페트롤 위에나로 바뀌었고, 페트롤 위에나라고 생각해서 기축통화가 위에나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위에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공동통화를 마련하겠죠. 공동통화를 마련해서 그 인프라망을 확산하고 있고, 그 인프라망이 확산되면 달러화는 점점 더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 아세안도 아세안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들이 종합적으로 달러에 관해서 배척을 하는 인프라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 그게 뜻하는 바는 사실 최종 목적은 탈달러거든요. 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